환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나이 들며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의 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나 장수 기법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93시간의 숫자를 넘어 여전히 의사로 환자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선물도 예전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실천해온 7가지 습관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노년을 꿈꾸는가?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하고 자립적이며 기쁨이 가득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습관을 하나씩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신다라? 실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아침의 진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5시에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청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다. 이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그의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는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아침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 다음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매일 돌보는 정원과 같다. 몸은 도구가 아닙니다. 신선한 그릇입니다. 실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0분 이상 걷습니다. 정해진 코스는 없습니다. 단지 걷는다는 행위 자체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리 힘은 생명의 힘이다.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다리 근육입니다. 그 힘이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사람과의 만남이 줄고 그러면 우울감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루에 최소 6,000보 이상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되도록 계단을 이용하며 걷기 자체를 삶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걷는 행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향한 애정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몸만 돌고 와선 안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자, 7번째 습관에서 우리는 식생활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음식은 약이다. 그러나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 박사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평생을 정제된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가 매일 식단에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70% 식사법입니다. 즉, 제가 불러오기 전에 치절을 놓는 습관. 그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내 몸에 짐을 얻는 것이고 약간의 허기는 건강에 여백을 주는 것이다. 그의 식탁에는 늘 제철 채소, 생선, 발효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꼭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는 음식에 기도하듯 손을 모읍니다. 이 음식이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도구임을 잊지 말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마음을 돌보는 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위대한 노년을 만든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그것은 번쩍이는 절심보다 오래가며 거창한 상언보다 강력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스며드는 물방울들이 결국엔 거대한 강이 되듯 우리 삶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면 93세의 현역의사 최우진 박사가 전하는 7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위해 거창한 목표 대신 작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습관을 지니고 살고 있는가? 나도 바꿔야 한다고 느끼는 행동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사소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시간표처럼 살아가셨지만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니? 이제 쉬어야지. 그 말에 잠시 지춤했지만 저는 간곡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놀랍도록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바짝 마른 땅 위에 작은 새싹 하나가 조용히 올라오는 순간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거대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최우진 박사가 직접 실천하며 정리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위한 7가지 간단한 습관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사고방식, 인간관계, 존재 방식 전반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이끌어주는 삶의 도이기도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장 오래 걷는 약은 발걸음이다. 운동은 생명이다. 최우진 박사가 강조하는 첫 번째 습관은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 이 간단한 행위는 몸을 위한 운동을 넘어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두 다리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몸과 마음의 회복 시간이라 부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밑의 흙을 느끼며 내 안에 쌓여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진다. 하지만 걷기라는 습관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된다. 걷는 것은 단지 육체적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삶의 자세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습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의 움직임.
즉 하루의 리듬을 유지해주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작은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 계속. 이 습관의 핵심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루 30분 걷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러나 매일 지속할 때 비로소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닌 행동입니다. 최우진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은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짓는 근간이 됩니다. 하루에 30분 걷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친구 어머니의 전화 이야기. 제 친구의 어머니는 70대 초반까지도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프다며 쉬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70이 곧 회복이라고 믿으셨지만 오히려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 관절 통증이 심해졌고 신체는 빠르게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치의가 아주 단순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처음 며칠은 단 몇 걸음 내딛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몸은 점차 운동에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났을 무렵엔 하루 30분 걷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근처 공원 산책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년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 삶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걸음을 뗄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움직임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결심으로 오늘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혹시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 바빠 자신을 위해 걸을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위한 하루 30분 걷기. 그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삶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몸이 활기차더라도 마음이 고립되고 외롭다면 그 삶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우진 박사는 몸의 움직임과 더불어 인간관계, 곧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두 번째 습관으로 강조합니다. 제2장 마음의 안식처, 따뜻한 관계를 지켜라. 여러분은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몇 개 뒤에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노년의 건강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최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음의 면역력이다. 좋은 관계는 병보다 강하고 말 한마디가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될 수 있다. 농부 할머니의 이야기.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농사일에 바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서 손을 놀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그는 시골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들며 몸 상태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다. 마음이 외로워 아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근처에 사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자주 만들어드렸고 자녀들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자 그 할머니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고 밥맛도 돌아왔으며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는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씩 이별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터와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 친구들과의 작별.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즉 마음속의 해석입니다. 마음의 안식처, 따뜻한 관계를 지켜라. 계속. 처음엔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홀로 서기에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드는 일이 힘겨워졌습니다. 식욕은 사라졌고 기운은 빠져나갔으며 몸도 마음도 함께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흘에 살던 마음 따뜻한 이웃이 무심한 듯 그러나 따뜻하게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같이 산책도 하고 집에서 반찬도 조금 가져올게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 만남은 점점 익숙해졌고 마침내는 기다려지는 하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산책길에서 그녀는 오래된 꽃나무 아래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울 끝자락에서 피어난 작은 꿈꽃처럼 참으로 오랜만에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웃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내가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한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요. 작은 말, 큰 위로, 여러 군도, 주변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간단한 안부, 짧은 대화, 함께 걷는 산책길, 그 무엇도 그 자체로 위대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행복을 나눌 때는 그 기쁨을 제가시켜주는 촉매제가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인해 회복된다. 이는 결코 오래된 철학의 문장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그 작은 손짓이 어떤 이에게는 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관계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님을,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이 삶의 안정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음식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과식은 독을 남기고 절제는 편안함을 남긴다. 최우진 박사는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음식은 단지 입을 즐겁게 하거나 죄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몸과 마음을 가꾸는 작은 도량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우리의 기분과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친구 아버지의 변화 이야기. 제 친구의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평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식사량도 많고 먹는 속도도 빨랐죠. 그러나 진단 결과를 받은 후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맛있던 음식을 찾는 일, 식사량을 줄이는 일은 평생의 습관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주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택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햇살과 바람 속에서 자란 식재료를 수확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그의 건강을 회복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까지도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식사 시간은 단지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일식이 되었습니다. 절제는 통요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먹는 게 즐거움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절제된 식사가 나를 더 오래 즐겁게 살게 해줍니다. 음식은 도구가 아니라 삶의 연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셨나요?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이 당신의 내일을 빚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한 끼의 식사가 삶의 질을 바꾸고 가족의 온도를 바꾸며 나아가 마음의 균형까지도 조절해주는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과 일정한 생활 리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최우진 박사가 강조하는 네 번째 습관, 즉
신앙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음식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마무리. 치우진 박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끼니를 깊이 있게 음미하게 됩니다. 그저 귀를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선한 시간이 되었어요. 음식이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우리 내면의 태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시간을 단순히 식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건강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식탁은 몸을 채우는 공간을 넘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회복하는 작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뒤처졌을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치우진 박사가 제안하는 네 번째 습관, 즉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제4장 고요한 시간 속 진짜 나를 만나다.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은 삶의 소음을 걷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의 감정과 생각, 피로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도 바쁩니다. 1. 소셜미디어, 재화, 알람. 끊임없이 울려대는 외부의 목소리 속에서 정작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쉽게 묻히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전인의 회복 이야기. 어느 한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성실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에 따르는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요구들로 인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피로는 쌓이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는 그 말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작은 방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전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스스로 물을 주는 이 자신과의 대화를 반복하면서 그는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도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은 약이 되고 질문은 나침반이 된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목소리엔 민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리에는 무감 같아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 삶의 반전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과 일정한 생활 리듬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돌보고 싶어도 몸이 지쳐 있으면 깊은 성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최우진 박사가 강조하는 5번째 습관, 수면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한 시간 속 진짜 나를 만나다. 마무리.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뒤를 막는 것이 아니다. 뒤를 안으로 여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음들을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뒤지우려 보십시오. 그 고요함은 단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 자신과 다시 만나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하루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루 단 5분.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떼어보세요. 그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5분이 매일 쌓이면 당신의 성장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내적 에너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5장 공간이 꽃마음이다. 깨끗하고 단순한 생활 환경 유지하기. 생활 환경은 곧 마음의 환경이다. 최우진 박사의 5번째 습관은 깨끗하고 단순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방에선 마음도 쉽게 흐트러지고 생각도 자주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창입니다. 한 여성의 전화 이야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쇼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집은 점점 물건의 무게로 눌려가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리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삶을 비우고 정돈하는 철학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는 하루에 하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치우기 직전 물건을 버리는 일은 자신의 과거 한 조각을 놓는 듯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물건에 붙잡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를 통해 그녀의 집은 점점 밝고 정돈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마음속 불안과 혼란까지도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는 단지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삶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은 어떠신가요? 혹시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겉들고 있진 않나요? 버리지 아깝다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삶의 여백을 방해하고 있진 않나요?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혼란의 실타래를 푸는 일입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맑아지고 감정도 고요해지며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 공간만 정리돼서는
온전한 평온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습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즉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제6장 마음을 여는 열쇠, 진심 어린 소통.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그 반영도 선명해집니다. 최우진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진짜로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가? 나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소통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자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의 자랑이란다. 그리고 미안했다. 너의 마음을 더 자주 들어주지 못해서. 그 메모 한 장이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관계를 녹였습니다. 자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 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도착한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70마디의 사명보다 더 깊이 다가갑니다. 때론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상대의 버거운 하루를 감싸줄 수 있고 고마워 라는 말은 오랜 감정의 틈을 다시 잊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진심은 느껴진다. 그것이 말을 넘어서도 마음을 닫는 이유다. 그러나 진심이 깃든 소통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생기고 관계를 맺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바로 건강한 수면과 리듬 있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최우진 박사가 강조한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 잘 자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다.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진심 어린 소통, 마무리.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삶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은 날보다 더 깊은 적이 되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라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녀의 오래된 후회, 아들에 대한 묵직한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조심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는 내내 감정이 서서히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의 뚜껑을 열고 뒷바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조용히 들여다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용히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얼어붙은 세월을 녹이고 침묵의 적을 허물고 마침내 두 마음을 이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당신도 진심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직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아무리 짧고 서툴지라도 그 말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단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전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진심으로 전달될 때 끊어진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삶은 따뜻한 연결 속에서 회복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 메시지 한 줄이라도 전해보세요. 그 작고 소중한 행동이 삶의 새로운 빛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여정, 삶의 본질을 밝히는 가장 깊은 습관으로 향해 갑니다. 제7장 감사는 삶을 다시 일으키는 빛이다. 감사는 단지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내면의 불씨이다. 최우진 박사가 전하는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바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러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감사의 뒤로 회복된 한 남성의 이야기. 최 박사는 자신의 강연에서 종종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환자는 60세 남성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재산 손실, 가족과의 갈등, 절망의 끝에서 삶에 대한 의지조차 꺼져가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의 권유로 그는 감사의 길을 써보기로 합니다. 처음엔 억지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매일 작은 것 하나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이 좋았다. 길을 걷는데 꽃이 피어 있었다. 그 사소한 문장들이 쌓이자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시선을 바꾼다. 감사는 삶을 가꾸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조각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 남성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다시 살게 한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내면의 안정감을 지키는 단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움켜쥘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짙어지고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맺은 말 7개의 등불, 새로운 삶의 지도. 지금까지 우리는
최우진 박사가 전한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7가지 비결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긍정적인 인간관계 유지하기, 절제된 식습관, 자신과의 대화 시간,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진심 어린 소통, 감사하는 삶의 태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삶을 재설계하는 내면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큰 전환은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삶을 다시 일으키는 빛이다. 마무리. 길가에서 작은 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어난 수많은 꽃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매일 그렇게 짧은 기록을 남기며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은 반복되는 감사의 언어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풀려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신선한 봄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내면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가족의 따뜻한 눈빛, 묵묵히 곁을 지켜지는 친구의 존재,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그 모든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주어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그의 내면을 덮고 있던 어둠을 조용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내게 삶의 이유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잠시 멈춰 당신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끔 너무 큰 이유, 너무 멋진 성과에만 감사를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7가지 습관, 삶을 바꾸는 작은 열쇠들. 이제까지 함께 나눈 최우진 박사의 삶을 바꾸는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봅니다. 매일 햇볕 아래서 10분간 걷기. 몸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하루 최소 8잔의 물 마시기. 생명순환의 기본.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 균형 잡히고 절제된 식습관 유지하기. 음식은 에너지이자 내 삶을 지하는 태도.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기. 내면의 나침반을 조율하고 반면을 바로잡는 고요한 시간. 깨끗하고 단순한 생활 환경 유지하기. 공간은 곧 마음이며 마음을 정리하려면 공간부터 정리해야 한다. 진심으로 소통하기.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다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근원.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의 자세를 바꾸는 아주 작고도 강력한 실천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은
그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바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에필로그 오늘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신우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당신의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와 조용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며 여전히 꿈꾸는 삶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